최근 우리 노동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바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입니다. 피해액이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피해 노동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만큼 꼭 근절되어야 하는 임금체불 문제.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과 함께 경기 지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동키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지청장 강운경입니다. 우리 그 노동지청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전국적으로 한 48개 정도 있습니다. 노동지청이.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일하는 게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은 네. 하나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찾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채용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구해주는 일인데 우리가 한 지청에 한 5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접 관할하는 데는 수원용인 화성을 직접 관할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임금체불 관련해 가지고 한 18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네.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임금체불을 비롯해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 감독하고 또 수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고용센터가 3개 있는데 네. 이 3개에서 구직자들을 위해서 뭐 구직급여 지급이라든지 그쵸, 네. 아니면은 뭐 취업 지원 이런 내일병 카드 발급 이런 걸 통해서 취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지청은 경기 남부권역을 대표하고 있는데 남부권에도 우리 말고 성남지청, 평택지청, 안양, 안산 이렇게 있는 여기를 대표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인사 업무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크게 관할을 하고 계시는 장이시네요.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조금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현황. 자, 최근에 노동 현장에서 사업주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봤는데 최근 들어 피해도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 지역의 임금체불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 남부권 네. 9월 기준 했을 때에 금년도 들어서 한 6만 4천 명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네, 네. 작년에 비해서 한 11%가 늘었습니다. 음. 체불액으로 봤을 때는 한 2,9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많이 늘은 편입니다. 한 사람당 한 400에서 500여만 원 정도의 체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지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수원용인 화성에서도 많이 늘었는데 한 748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것도 유사하게 한 12% 정도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고 예. 금액도 늘고 있고 사람 수도 늘고 있고 체불 유형도 참 다양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람으로 봤을 때 재직자도 발생하고 퇴직자도 발생하고 그다음 기간으로 보면은 며칠에서부터 또 수개월에 걸쳐서 발생하기도 하고 네. 금품의 유형을 보면 뭐 임금도 있고 퇴직금도 이런 두 가지 가장 많고 네네. 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이라든지 아니면 법정 퇴직금을 못 주는 경우 여러 가지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보면은 사업체가 어려워가지고 못 주는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고의로 안 주거나 또는 때로는 뭐 근로자가 미워서 안 주는 경우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근로자가 얘기 없이 갑자기 떠나거나 이러면은 좀 미워서 또 늦게 주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업종별로 보면은 뭐 건설업이 가장 많습니다. 한 31% 정도가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고 네. 그 외에 도소매업이라는 판매업에서 한 20%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 또 제조업에서 20% 요 세 업종에서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또 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한 90% 정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업종별로는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정도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90%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네. 지금 문자창으로도요. 제가 몇 년 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임금체불로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임금은 해결이 됐는데요. 국민연금을 5개월치를 안 냈더라고요.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을 떼갔는데 납입을 안 해서 연금 내역을 보니까 5개월치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떼갔는데 내지도 않고 나중에 보니까 회사 명도 바꿨습니다. 연금공단에서도 배째라로 나오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결 방법이 진짜 없을까요? 속상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이게 회사에서는 연금을 떼갔는데 연금을 안 내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마 연금공단에 이야기해서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그걸 받아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공단과 해결을 해야 되는군요. 일단은 공단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래도 임금을 받아서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력. 무엇보다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경기지청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곳을 또 아우르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하나는 예방이고 하나는 이미 발생한 거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이런 그쵸. 역할입니다. 네. 예방은 감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감독은 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네. 주로 보는 것들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게 있는지 그리고 임금을 주게 되면은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산정해서 주게 되는지 임금 명세서도 교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는지 이런 걸 보게 되고 그다음에 임금은 반드시 줘야 되는데 요거 그다음에 최저임금 요게 4대 우리 기초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 이 외에 뭐 포괄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관계법상의 위반 사항들을 사전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사업장에 나가가지고 감독을 통해서 미리미리 시정 지도를 하게 됩니다. 네. 제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전에 하는 감독 예방 활동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사후적으로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이 사후 정책이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10명 이상 되는 다수 체불 사업장 그리고 또 1억 넘어가는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그 사업장에 가서 만나가지고 청사를 지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 화요일에 어떤 건설 현장 동탄에 건설 현장 가가지고 체불된 거를 지도를 해서 청산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알아내요? 고의인 경우와 저희가 진짜 어려워요. 상습 체불도 네, 있고요. 어. 우리 지청에 뭐 단골이라면 그렇고 여러 번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른 뭐 근로자 말 들어가지고 신고 내용 보고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이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 임금 체불을 당했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신고 후에 이제 절차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뭐 직접 오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도 되는데 네. 인터넷에는 우리 고용노동부 관련 민원만 전담하는 노동 사이트가 있어요. 노동 포털이라고 합니다. 노동 포털. 네, 거기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직접 하셔도 되고 우리 노동부 지청마다 민원실이 있는데 네. 민원실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제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 신고서를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되면 그날 모아서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감독관이
진정을 제기한 사람하고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서 출석 일정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을 시켜가지고 체불이 사실인지 체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확인이 되면 사업주로 하여금 시정을 하도록 네. 명령을 하게 되는데 뭐 시정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그렇죠.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체불이 일단 확인되고 위반이라고 확인되면 사법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네. 진정인이 체불을 해결됐으니까 또는 사업주가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난 처벌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해서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사법 처리를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임금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가지고 피해자의 어떤 의사원 반에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사법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법 처리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것을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벌금이거나 우리 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불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적정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임금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신다면 인터넷으로 노동포털이라는 노동 분야 민원 사이트 아니면 지청 민원실로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나도 혹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신고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구제 지원 제도. 요즘에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앞서 여러 가지 사유로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진짜 어렵다 보니까 임금을 줄 수 없다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사업장이 도산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던데요. 진짜 네. 너무너무 어려워서 돈을 줄 수도 없고 사업장이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이런 경우에 체불 임금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사업주로부터 받기는 쉽지 않죠. 그런 그죠? 경우에 예, 우리가 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산하지 않지만 사업은 유지되고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일단 도산을 하게 되면은 뭐 사업 가동 중단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도산하게 되면 국가가 대신해서 그걸 주고 있는데 이거를 도산 대지급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줄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먼저 주고 나서 그 사업주로부터 받아내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건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둘 다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리고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이제 체불된 금액만큼 주게 되는데 한도도 있습니다. 한도는 뭐 간이 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재직자는 700만 원, 퇴직자는 1,000만 원. 그리고 도산한 경우에는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는데 연령에 따라서 좀 달리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어쨌든 받아야 생활을 하게 되고 줄 수 없는 사람들도 줄 수 없는 입장이 있으니 이게 서로 간에 난감한 상황이니 예.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줘야 되는 사람에게 예.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근로자가 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근로자가 요청을 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을 우리 고용부에 네. 체불금품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주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사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체불 금품 확인서라는 거를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악용 사례와 처벌. 근로자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도산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 악용을 하는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와 짜고 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과 짜고서 이런 걸 악용하는데 실제 체불액보다 더 부풀려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하지 않는 주변 인사 사람들을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가지고서 이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경기 남부권에서 그런 경우에 그 찾아내서 처벌한 사례가 있는데 성남지청에서 한 3건을 찾아냈고 네. 안양지청에서도 1건 찾아내서 뭐 압수수색 통해 가지고 구속을 해가지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죄질이나 금액에 따라서 기소돼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게 되고 네. 그리고 당연히 부정수급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하게 되고 그거 외에 최대 5배까지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재범 그리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임금 체불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들한테는 좀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뭐 가장 강한 거는 구속해가지고 징역, 인신 구속이 가장 센 것이죠. 네. 우리가 이런 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은 보통은 아무리 체불이 많더라도 출석 요구할 때 출석해가지고 사실관계 이야기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게 되면 구속까지 안 가게 되는데 출석 요구를 해도 뭐 연락도 안 되고 도망 다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네. 뭐 증거 인멸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례가 올해도 건설업자 건설 일용 근로자를 에게 한 35명 그다음 3,700만 원에 해당되는 거지만 이거를 건설 인테리어 업체를 구속한 바 있고 네. 작년에는 대학생 근로자 주로 과외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과외 교습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15명 정도의 대학생 근로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안 준 경우가 있어가지고 금액은 1,000만 원 좀 넘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구속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2년간에 우리 경기 남부권에서 보면 이렇게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한 6명을 구속을 시켰는데 그중에 보면은 3명 정도가 한 10번 이상을 우리 고용부 신세를 진 신고가 된 이런 사례인데 많게는 뭐 100번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노동부 와가지고 또 주게 되면은 구속을 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구속 아니더라도 출석을 안 하거나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경우에는 저희가 체포하고 통신영장은 휴대전화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영장인데 이런 거 발부 받아가지고 끝까지 찾아가서 구속을 저희 체포를 해와가지고 강제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습 체불을 하는 사업주 뭐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들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알면 안 당할 텐데. 그러니까요. 예. 글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명단을 예. 공개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인권상 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일정 금액 뭐 상습하고 있는 사람들은 명단을 공개하지만 그런 경우도 근로자들이 그걸 또 다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거니까 또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업주들이 또 정상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또 취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감독의 어려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감독관들이 강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주와 소통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어려운 점들이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세요? 이렇게 안 나오면은 어려운 거죠. 조사하기가 일단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감독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
한 사람당 1년 동안 한 270몇 건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최소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가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죠. 처리하면 또 들어오고 저렇게 또 이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뭐 힘든데 그런데 이 구속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건을 구속시킨다라면 다른 건 5건, 6건 이상 처리하는 그 정도의 업무량이고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독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지기도 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뭐 체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해본 사람은 또 잘 해요. 또 의욕도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강제 수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맡게 되면은 거기에 경험이 많은 감독관을 붙여가지고 함께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직접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거나 아니면은 체납을 많이 했다라고 신고를 받거나 그러면 그런 사업장들은 직접 나가서 상습을 그 체납을 했던 걸 독려하기도 하고 빨리 좀 줘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현장에 직접 나가 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만나보고 하시면?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많은 경우 또 사업주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주지 못하는 사업이 안 돼서 계속해서 밀리는 이번 달 밀리고 그 다음 달도 안 되고 근로자들은 거기서 또 그렇다고 또 매각할 어떤 자산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조금만 누가 건드려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최우선 두다 보니까 근로자는 더 어려운데 자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건드려주면은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업장 나가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어디가가 막혀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시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경기 남부 쪽에서 해주시는 장 역할을 또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업주분들도 물론이고 또 근로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장관님이 취임하면서 하신 네. 말씀이 있는데 네. 아직도 뭐 기억에 많이 남는데 세상에서 모성 다음으로 신성한 것이 노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지금도 마음에 와 닿는데 네.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안 주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절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업주의 어떤 어디 모임에 가서 모임이 전체 행사죠. 옆에 앉으신 그 단체의 간부에 해당되시는 분인데 임금 체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어려워서 못 주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뭐 고의든 아니면 이런 걸로 체불을 한다라면 그건 사업할 자격이 없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공감을 했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사업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 줄 상황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임금을 못 받는 그 근로자와 가족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지청장인데 앞으로 이 분야의 행정 역량을 총 동원해서 경기도에서는 임금 체불이 없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서 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꿔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바꿔나가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그 생각을 바꿔나가는 그 걸음걸음을 열심히 저희도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용노동부 강운경 경기지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